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미래연구 정보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의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오픈사이언스의 미래를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과 마음이 모여서 마련된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관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이 생성형 AI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연구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연구 데이터의 공유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미래연구 정보포럼, 올해는 AI 시대의 오픈 사이언스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픈 사이언스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전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 지스트 AI 정책전략대학원의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요, AI 노벨상 그리고 오픈 사이언스에 관한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2024 연구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 2024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이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국내외 오픈 사이언스 전문가들의 기술 강연을 저희가 다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트랙 1번 프로그램 바로 이곳 대회의실 1에서, 그리고 트랙 2번 프로그램은 바로 옆 중회의실 3에서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유익한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2024 미래연구 정보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차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영식 이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님 소중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최광남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광주과학기술원 특임교수 곽재원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또 오늘 강연을 위해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야마지 가제스나 교수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옐레나 셰브첸코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외에도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 미래연구 정보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민수 부원장님께서는 아쉽게도 현재 해외 출장 중이신 관계로 오늘은 마음으로만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제 개회사로 본격적인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최강남 본부장님께서 오늘의 개회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 최광남입니다. 제13회 미래연구정보 포럼에 아침부터 일찍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석하신 우리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 그리고 이태식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오늘 기조 강연으로 고견을 나눠주실 곽재원 지스트 특임 교수님을 비롯한 또 해외에서 벨기에에서 일본에서 또 카자흐스탄에서 오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실 이 분들과 또 그리고 기업과 대학에서 오셔서 이제 발표해 주실 오픈 사이언스와 생성형 AI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기분 여러분, 얼마 전 세계 과학기술계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유명한 노벨위원회가 기초과학 분야가 아닌 AI 연구자들에게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몰아주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AI가 인류 문명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공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 불과 2년 만에 AI는 글로벌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연구 설계에서부터 데이터 수집 분석, 실험 논문 작성에 이르는 R&D 전 과정의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이제 AI 주도권을 잡는 국가가 과학기술 주도권을 잡는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논의하게 될 오픈 사이언스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픈 사이언스는 누구나 제약 없이 연구 데이터와 정보에 접근하여 자유롭게 협업하여 연구하자는 패러다임입니다. 오픈 사이언스 환경은 연구 효율성은 물론 신뢰성과 재현성을 높여주고 글로벌 난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챗GPT는 연구 초기에 데이터와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 환경에서 출발하여 현재와 같은 경이로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올해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인 데미스 허사비스 역시 단백질 구조 예측 AI인 알파폴드를 개발하면서 근본인 3까지 소스 코드를 전면 개방하고 학제 간 오픈 사이언스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 수상과 글로벌 생명과학 기술 수준의 급격한 향상이었습니다. 오늘 미래연구정보 포럼의 주제를 AI 시대의 오픈 사이언스로 정한 것도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우리가 AI 주도권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방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오픈 사이언스 개념을 처음 국내에 도입하고 견인해 온 기관으로서 그동안 건강한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이언스온, 액세스온, 데이터온, NTIS 등 선도적인 데이터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오픈 협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오픈 사이언스 프레임워크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과학기술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여 산학연 연구자들이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가지고 활발한 협업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와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등 오픈 데이터와 AI를 접목하는 도전적인 문제 해결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두 대회의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픈 사이언스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미래를 개척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최근 정부는 세계 3대 AI 강국이라는 비전을 선언하고 강력한 AI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파격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총력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미래연구정보 포럼을 통해서 제시될 혁신적인 통찰과 뛰어난 아이디어가 AI 강국을 향한 정부의 의지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김영식 이사장님 그리고 이태식 회장님을 비롯한 그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강남 본부장님께서 소중한 말씀으로 개회사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본 행사를 후원해주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영식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1월 4일 날 우리 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축사하는 건 오늘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과총입니다.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여기 우리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먼저 데뷔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광남 본부장께서 행사에 취지에 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할 나위 없이 정말 정확한 정보를 주셨고 저는 간단하게 지금 인공지능 오늘 주제가 AI입니다. 그리고 노벨상 그리고 오픈 사이언스 돼 가지고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공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AI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뉴턴이 제가 멀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이언트적 거인 위에 앉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벨상 이번에 아마 다 학제 연구를 해가지고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게 아마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AI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거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만들어진 이 플랫폼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화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AI 중에서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꿰는 작업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하시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제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우리 노벨상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했었지만은 아직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열망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 강국이 된다면은 아마 전 세계가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자고 할 것이고 우리가 그 위에서 우리 자국을 보호하고 경제와 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이룩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사회 이사장으로서 연구회 이사장으로서 우리 출연연 내 연구원들이 정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부심을 가지게끔 하는 게 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과학기술 강국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 사이언스 원칙이 있죠.
아마 지체부에서 했던 원칙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개방은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안은 필수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유와 진실성은 중요하다라는 그런 명제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그 중요성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잘 알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처럼 이런 자리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아마 해외에서도 오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우리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과 오늘 우리 곽재원 특임 교수께서 이렇게 연설을 해주십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많은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하는데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좀 열어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첫 공식 환영사가 이번 미래연구 정보-포럼의 환영사이기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 데이터라는 구슬을 꿰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보배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축사의 시간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과총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약 600개의 단체들이 회원으로 있고 저희가 이 건물주입니다. 기쁜 소식은 내년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지 12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1920년도에 일본의 아인슈타인 박사가 오고 있는 도중에 배로 오고 있었습니다. 오고 있는 도중에 노벨상 수여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에 오는 그 와중에 우리 선조들이 1920년도에 아인슈타인 이론에 대한 것들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했고 아인슈타인을 사실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진 못했지만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무대가 연극 무대가 26일부터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과학극회로 아인슈타인과 마릴린 먼로가 연애한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런 농담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릴린 먼로가 아인슈타인한테 나의 미모와 너의 머리가 합치면 얼마나 좋은 애가 나오겠냐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반대로 나의 미모, 나의 용모와 당신의 머리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두 분이 연애를 한 사건이 있어서 인시그니피컨스라는 연극으로 여인의 상대성 이론을 아마 연극 공연을 26일부터 내년 1월 달까지 할 것 같습니다. 물리학회가 주관을 했어요. 잠깐 광고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여러분. 올해 다보스 포럼이 선정한 신흥기술 탑 10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힌 것이 바로 AI였습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리더들이 모여서 인류의 진보 방향을 논의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AI와 과학적 발견이 화두가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는 연구 개발의 필수적 협력자로 자리 잡은 AI가 앞으로 과학기술 전반의 비약적인 성장을 주도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이 AI 연구자들에게 돌아간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과학기술계는 AI라는 거대한 혁신 도구를 확보했습니다. 과총도 AI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도구의 주요 역할은 과학기술 R&D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려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 기후환경, 재해 같은 글로벌 난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AI 연구 혁신을 뒷받침할 필수적 인프라가 바로 오늘 논의하게 될 개방적 협력 연구, 즉 오픈 사이언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AI와 오픈 사이언스의 상생 효과를 봐왔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AI를 기반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함께 개발한 덕분에 우리는 팬데믹의 고통을 더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아직은 AI에 대한 유토피아적 기대와 디스토피아적 우려가 공존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늘 그러했듯 우리는 강점을 취하고 단점을 제거할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여 개의 과학기술단체들이 함께 이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과총은 과학기술계 내부뿐 아니라 정부와 국내의 과학기술계를 잇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며 지역적 경제적 제약이 없는 AI 오픈사이언스 생태계를 확산하겠습니다. 오늘 미래 연구정보 포럼이 AI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오픈사이언스 환경 구축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제가 좋아하는 김종희 시인의 시를 통해 축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식 회장님께서 축사로 오늘의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갈 여러분께 아낌없는 또 감사의 말씀, 격려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회식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소중한 날 저희가 기념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무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4 미래 연구 정보 포럼, 올해는 AI 시대의 오픈 사이언스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을 무대로 모셔서 함께 기념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밝게 웃어주십시오. 네, 힘차게 파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른손 불끈 쥐고 미래 연구 정보 포럼 파이팅! 파이팅!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꽃 피울 미래를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는 시간이고요. 그 미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오늘 우리는 소중한 논의를 펼쳐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기조 강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소중한 말씀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노벨상 무대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AI와 함께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AI, 노벨상 그리고 오픈 사이언스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AI 정책전략대학원 곽재원 특임 교수님께서 소중한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제목이 좀 헤비한데요. 제가 그 한 7, 8년 전에 어느 지방에 기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 기관에 기관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때도 AI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AI는 조류 독감, 에비앙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해갖고 조류 독감 때문에 기관장 3년 내내 지방을 쫓아다니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AI 그러면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고 귀찮은 존재였었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또 AI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 전략을 짜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저러나 AI하고 저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AI 노벨상 그리고 오픈사이언스인데 각자 생뚱맞은 제목들입니다. 세 개가 다 이렇게 별다른 테마들인데 이것을 하나로 꿰는 맥락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여기서 오늘 인사이트를 얻어볼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보다도 우선 2025년 내년이 지금 올해가 다 끝나가는데 내년이 어떤 해에 있는가부터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은 새로운 해입니다. 아주 새로운 해입니다. 물론 뭐 어떤 해든지 다 새로운 해가 되겠지만은 특별히 새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올해가 여러분들 올해 처음 시작할 때 각종 외신 뉴스에서 이런 걸 접했을 거예요. 글로벌 대선거의 해다. 그랬습니다.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 40여 개국이 대선 내지 총선을 하게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거가 있었죠. 총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가 이 대선 내지 총선을 해서 이제 결론을 지는데 글로벌 선거에서 내년이 되게 되면은 이런 선거를 마친 나라들이 새로운 리더십 속에서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대거 쏟아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각기 다른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굉장히 까다로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돌아온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2.0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지금 당장 나오는 게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전기자동차라든가 탈탄소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급격히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에는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새로운 정책과 전략에 대응하는 시기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도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내놓아야 되는 시기.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핵심의 키워드는 뭐냐면 역시 경제 안보입니다. 이 경제 안보라고 하는 키워드 아래서 세계는 앞으로 전략적인 합종 연행과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경제 안보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가 끌고 나가는 하나의 벡터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는데 이 벡터의 핵심은 바로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입니다. 이것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테크노 헤게모니 전쟁에서 상징하듯이 기술 경쟁이 한층 내년에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술 경쟁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또 봤을 때 2016년 지금부터 9년 전입니다. 8, 9년 전인데 2016년 1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4차 혁명의 도래를 선언했습니다. 이 제4차 산업혁명이란 것은 AI, IoT, 로봇, 3D 프린팅, 바이오 등의 이런 기술들이 하나의 구동력이 돼갖고 드라이빙 포스가 돼갖고 이것이 세계를 갖다가 움직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술 경쟁과 기술 중심의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9년이 지나갔고 내년이 9년이 됩니다. 대개 IT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대변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이 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봤을 때 그럼 내년에는 어떠한 혁신적인 기술이 이루어질 것이냐, 어떤 기술 사회가 열릴 것이냐 봤을 때 역시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추세로 봐서는 AI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4산업혁명에 도래해갖고 2016년에 발표했던 여러 기술들이 AI로 컨버징 된다. AI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수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내년에는 AI 국가 전략이 대경쟁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년은 AI 국가 전략의 대경쟁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마침 우리나라가 AI 국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AI 국가 전략은 또 뭐냐? AI 국가 전략은 과학기술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산업기술 정책, 산업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이 아우러져서 국가 전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과 산업 정책이 결합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유행어가 뭐냐면 STI란 말을 씁니다.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이 혁신이란 말이 들어가요.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혁신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경제성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러다 보면은 모든 정책이 한꺼번에 융합돼야 되는 그런 것이 선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어떤 해인가를 한번 이렇게 중심으로 쭉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과학기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앤드 이노베이션을 둘러싸고 세상은 지금 어떤 식의 그 정세가 형성돼 있고 어떤 조류가 나타나고 있는지 보자면은 일단 STI 분야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자면 국가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학기술이 이제는 연구자를 위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적 과제, 소셜 이슈,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열쇠로서 STI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안전 보장을 확보를 위한 STI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조류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I를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둘러싼 하나의 가치 논쟁이 있습니다. 이 가치 논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제 연계인데 거기서 연구의 개방성과 시큐리티 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의 개방성은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오픈 사이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픈 사이언스를 하면서 시큐리티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글로벌 과제가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세와 조류를 끌고 나갔을 때 누가 주인공이냐. 그것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경쟁,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조류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라고 하는 미국의 벤처 기업이 챗GPT, 대화용 챗GPT를 갖다가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이 되면 정확히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 어떤 식의 영향을 줬을까 해서 제가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코파일럿하고 퍼플렉스 이런 툴한테 물어봤습니다. 4-5개 툴한테 물어보고 그 답을 공통적으로 되는 그 답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정치. 아시다시피 정치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AI가. 유권자 행동을 분석하고 캠페인, 선거 캠페인 전략을 최적화하고
정치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 전략에서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첫 번째로 임명한 사람이 비서실장입니다. 여성 비서실장인데 그 비서실장의 한 역할이 바로 AI와 SNS를 통해 갖고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를 넘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치에 미친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입니다. 소셜 미디어가 이제는 개인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헬스케어라든가 또는 각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부라든가 지역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이제 찾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이라고 하는 윤리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AI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듭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이 AI를 기반으로 한 굉장한 서비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AI ready, AI가 준비된 시대에서 AI 파워드 시대로 내년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파워드 시대는 AI 기반의 서비스라는 거죠. AI 파워드 시대로 간다. 지금은 몇 년 동안은 AI ready, 준비 기간이었는데 AI 파워드 시대로 간다. 이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나타나고 우리 일상생활도 역시 요즘 내년에 또 그런 얘기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게 되면 내년에 가장 AI에 돋보이는 게 AI 어시스턴스 아닙니까? AI 비서들. 그 AI 비서가 되는데 이런 가상의 비서라든가 스마트홈 디바이스라든가 개인화된 그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원격 근무와 교육이 또 새롭게 열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바꿉니다. 여하튼 이러한 그 AI의 2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갖다 한번 분석해 봤는데 앞으로 AI의 미래는 더욱더 혁신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형 AI로 가고 우리의 삶에 정말 끊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어떤 그 관여를 하게 되는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이런 일자리 대체 AI가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일자리 대체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될 일들 없어진 일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 생긴 일자리를 위해서 업스킬링, 리스킬링, 새로운 기술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하나의 사회적 과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AI 경제를 AI가 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를 하나의 도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AI 전문 이제 반도체 회사죠. 이 반도체 회사가 이렇게 그래프에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그 시가총액이 저렇게 2016년에 이제 만들어져 이렇게 가다가 2024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 세계 1위로 어저께 보니까 약간 떨어졌던데 세계 1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그마한 반도체 회사가 갑자기 뜹니다. 이 커브를 보게 되면 2022년 11월 30일이니까 이제 2023년 근처가 되겠죠. 여기가 오픈 AI 챗 GPT 공개됐습니다. 공개되면서 바로 시가총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요 사이에 2년 사이에 800배가 떴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가총액 1위로 가고 세계를 호령하는 이런 반도체 회사가 돼갖고 엔비디아 AI 경제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달 초에 미국의 주가를 상징하는 다우존스가 있습니다. 다우가 있는데 30개 종목이 미국의 대표 업종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경제를 상징하는데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30대 기업 중에 들어갔는데 대신에 미국의 얼굴이었던 인텔이 빠집니다. 인텔이
업종에 그 들어간 지 25년 동안 군림하다가 드랍이 됩니다. 이것이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AI 경제권. 지금 AI는 지금 이렇게 우리 경제를 마구 흔들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처지를 찾아봤습니다. 세계적인 그 과학 잡지인 네이처지에 갔더니 네이처지에 마침 웹사이트 그 꼭대기에 Science and New Age of AI라는 거, 과학과 AI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위에 그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이게 이제 실렸고,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로 AI가 바로 과학을 다 바꾸고 있다, 변모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 연구자들은 바로 AI를 공부하고, 테임이라고 썼어요. 테임이란 것은 길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활용하고 하면서 AI를 잘 길들여야 할 시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가 사이언스에 있어서의 가짜 정보라든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이런 정보를 막 양산하고 있는데, AI가 이걸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고 나갈 것인지도 AI 과제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챗GPT가 드디어 이제 클래스룸에 들어와서 이제 교육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AI가 여러 가지로 보면 예를 들면 선거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막 흔들고 있다. 그래갖고 딥페이크, 거짓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함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많이 남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회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짓으로부터 AI가 어떻게 해방하고 AI가 그걸 정지시킬 수 있는지, 이것이 과제다. 그래서 리서처들은, 연구자들은 바로 이러한 폐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짜내야 된다라는 것이 네이처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AI는 우리들하고 데이터하고 그러다가 맞교환하던 사이에 들어가서 챗GPT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운데서 많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적 활동을 굉장히 확장, 인라지 시키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 갖고 우리가 몰랐던 그 분야까지도 폭넓게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간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지적 활동이 매우 방대해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AI를 봅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AI는 인공지능이 1950년대 말 60년대부터 나와갖고 지금은 4차 붐이 시작됐다 그래요. 이것이 1차 붐이 있고 2차 붐이 있고 하면서 1차 붐이 이뤘다가 뒷받침이 안 되고 인프라라든가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이 안 돼갖고 망가집니다. 가라앉았다가 또 2차 붐이 이뤘다가 가라앉고 또 올랐다가 가라앉고 이렇게 부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런 AI 그 변천사 가운데서 이제 4차 붐이 됐습니다. 이 4차 붐은 좀 특이하게 AI가 있는데 AI의 하나의 분야인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그 생성형 AI 중에서 또 하나의 분야인 대화형 AI예요. 그 대화형 AI 중에서 하나의 툴인 챗GPT가 나온 거예요. 그럼 AI 붐이 이렇게 그 위에서 내려오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AI 4차 붐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니까 이 챗GPT가 바로 우리가 대화형으로 되니까 우리한테 금방 다가오는 거예요. 과학기술자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이 수요자 중심으로 가니까 챗GPT가 대화형 AI가 드디어 생성형 AI를 흔들고 생성형 AI가 AI 전체를 흔들게 돼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비 구조라든가 경제 구조에서도 보지, 정책에서도 그렇지만은
과거의 정치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소비자 위주로 간다. 소비자 중심으로 간다. 이게 이번에 나타난 4차 붐인 거죠. 그래서 그럼 4차 붐은 뭐냐? 4차 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는 AI가 신뢰를 가져야 되겠다.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뭐냐? 이포크 메이킹.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이포크 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그러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게 된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4차 AI 붐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생성형 AI의 급 진전이 AI의 붐을 일으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노벨상에서 물리학상하고 화학상에서 AI 관련 연구가 수여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학기술사에서 중대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에서 이 얘기는 첫 번째로 과학에 있어서 AI 역할을 전폭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노벨상은 AI가 새로운 발견과 혁신이라고 하는 노벨상이죠, 이게. 새로운 발견과 혁신을 가능케 함으로써 전통적인 과학 분야, 물리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전통적인 과학 분야를 대폭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변화를 갖다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테크니컬한 거지만 단백질 구조 예측 획기적인 단백질 구조를 갖다가 여러 가지 3차원의 구조를 즉시 아주 빠른 시간에 해결함으로써 연구력을 높아준 연구 생산성을 대폭 높여줬다. 그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물리학상이지만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적 공헌을 했다.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AI 발전을 가져왔다. 연구 분야에서 AI 미래는 어떠냐? 이번에 수상을 계기로 해서 AI가 이제는 과학적 난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AI 오리엔티드, AI 이제 오리엔티드 AI 드라이빙 그런 중심 연구, AI 센터드 리서치가 R&D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측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AI 이번 노벨상 통해서 AI가 과학 연구에 훨씬 더 많이 통합이 되고 있고 미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AI에 대한 그 연구가 매우 흥미롭게 진전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합니다. 이것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물학, 물리학, 수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과학기술 혁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의 또는 외국의 선진국들의 기업과 연구소가 AI와 로봇을 활용해서 과학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엘건 연구소라든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AI 연구 부분이 확장해갖고 예를 들어서 결정 구조 같은 거 갖다가 엄청난 양의 결정 구조를 분석하고 해석한다든지, 그다음에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뭐 로봇 사용해갖고 한다든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 스웨덴의 찰머스 공과대학이라든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이런 대학에서 화학과 물리, 바이오 이런 쪽에 AI를 대거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가 이렇게 과학에 도입이 되니까 아시다시피 논문이 2022년, 2023년 이때를 계기로 해서 급속히 빠른 속도로 슬로프가 급격하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를 들면 동양권 같은 경우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논문을 쓸 때 영어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논문 쓸 때 이런데 AI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쉬워지는, 빨리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되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줘갖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과학 논문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AI가 과학의 혁신을 촉진시키고 또 반대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AI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그 선순환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가 상징하는 그 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챗 GPT하고 이 여러 가지 기구들한테, 자, 그러면 AI 시대에 오픈 사이언스의 롤이 뭐냐? 그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더니 오픈 사이언스와 이제 그 AI 관계. 그래서 오늘의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뭐냐면 AI with and in 오픈 사이언스입니다. 오픈 사이언스 속에서의 AI, 오픈 사이언스와 AI. 이것이 오늘 제 말씀의 키 포인트입니다. 오픈 사이언스와 AI 관계, 그 속에서 AI라든가, 그와 함께하는 AI라든가, 요거를 한번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했더니 오픈 사이언스는 연구의 투명성, 협업, 접근성을 촉진함으로써 AI 시대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대한 역할의 몇 가지를 정리해보는 첫 번째가 데이터 공유다. 오픈 사이언스 통해서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를 공유하고 장려하고 공개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연구자들이 서로의 작업을 촉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협업. 특히 학문이 발달되고 또 정부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일로 조직이 생깁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역할을 안 내다보는 이런 사일로 조직 속에서 이것을 허물게 되는, 사회는, 우리의 삶이란 것은 사일로 조직이 아니라 훨씬 더 오픈된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정부 기구라든가 연구 분야는 점점 더 반대로 사일로 조직으로 가는 이런 패러독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무는 게 AI라고 해요. AI가 그래서 의료라든가 기후과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렇게 한 분야면 속하지 않는 인터디스플리너리한 다학제적 그런 분야를 갖다가 태클하는 데 있어서 AI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또 하나는 재현성입니다. 방법론을 갖다가 방법론과 결과를 공개합니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연구 결과의 재현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재현성 아닙니까? 재현성이 없는 연구는 인정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재현성을 하려면 그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필요해요. 이럴 때 AI가 방법론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연구 결과를 쉽게 검증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윤리적 그 기준인데, 이건 우리가 보다도 책임감 있게 AI 관행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대중 참여입니다. 오픈 사이언스는 대중이 연구에 참여하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AI가 커뮤니티 앤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끌고 나가는 선도력을 가질 수 있다. 지역과 소통, 커뮤니티 앤 CNC죠. 커뮤니티 앤 커뮤니케이션을 AI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훨씬 더 방대화하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있어서 오픈 사이언스는 서로가 둘 다, 이것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AI와 오픈 사이언스의 관계는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하고 같은 존재로서 서로 심대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챗 GPT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AI 맥락에서 본 오픈 사이언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는 이제 오픈 사이언스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공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표준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준화 작업이 굉장히 증대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런 공동 작업을 위해서 AI 기반 플랫폼들이 개방형 연구를 촉진하는 도구로서 무지하게 많이 개발될 것이다. 지금 키스트에서 여러 가지의 맞춤형 연구자들을 위해서 분야별로 맞춤형 AI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테두리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서비스화하느냐, 맞춤형 서비스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향상된 도구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또 하나는 정책 개발입니다. 이것이 오픈시키면서 오픈 사이언스하고 대중의 중지를 모을 수 있고 또 국제적인 동향하다가 재빨리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정책 개발입니다.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서 말이죠. 에이펙하고 지금 남미 페루에서 이제 이제 에이펙이 열렸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에서 지금 현재 지금 G20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국하고 중국이 내세운 게 뭐냐면 러시아한테 향해서 이 3대 강국이 이것은 나온 게 뭐냐면 핵 개발을 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AI한테 맡기지 말자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AI가 의사결정을 해서 전쟁하게는 하지 말자. 그 정도로 AI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돼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개발에 있어서도 AI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AI를 얼마큼 잘 활용하고 그래서 코파일럿 아닙니까? 부조종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협업입니다. 글로벌 협업이에요. 한국은 말이죠. 우리가 과학기술 강국입니다. GDP 포션으로 봐, GDP 비율로 봐서 세계 1등이고 GDP 차지하는 X로 봐서는 세계 5위 내지 6위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생산하는 정보는 세계의 2%밖에 안 돼요. 전 세계의 2%, 쏟아지는 정보의 2%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글로벌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해외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글로벌 협업하는 데서 AI가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픈 사이언스는 AI의 잠재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고 또 AI가 반대로 오픈 사이언스를 훨씬 더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이제 향후 전망으로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AI에 대한 보급 기술, 주변 기술, 기초연구, 차세대 기술 이런 4가지 맥락에서의 기술 개발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경제화시키는데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 이바지 되게끔 하려면 역시 핵심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릴라이어블한 고품질 AI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로 이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AI가 그렇지만은 AI가 2가지 방향. 하나는 AI의 쓰임새를 활성화시켜서 글로벌리 유용하게 하는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하나의 이상적인 AI의 성장 모델, 기업 모델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디스토피아적으로 AI가 얼마만큼 해악을 끼치고 얼마만큼 우려를 제공할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AI에 대한 이상적인 어떤 그 역할입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2030년까지 지속 개발 목표가 있어요. 지속 개발 목표. 2030년까지 적어도 17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2030년까지. 거기는 빈곤 문제, 교육 문제, 젠더 이퀄리티 문제, 기후변화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17개의 그 이슈가 있는데 2030년까지 지금 4, 5,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다
해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결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유엔 총회가 고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할 때 유엔 총회가 지난 9월에 미래 정상회의를 열었어요. 미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때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디지털 기술과 AI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자.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를 채택해서 컴팩트 협정이죠. 컴팩트인데 컴팩트를 했는데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17개 항목에다가 AI를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AI가 들어갔을 때 얼마큼 기여를 할 것이냐. 엄청난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가능성을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전문가들은 유엔에 참석하고 있던 이런 AI 전문가들은 이것이야말로 플러스썸 팔렛이다. 제로썸이 아니고 네거티브 썸이 아니라 마이너스 썸이 아니고 플러스썸 팔렛으로서 이래. 그럼 이상적인 모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델 안에다가 우리 한국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씩 열고 해서 AI가 들어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좋은 정책적 착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테크노 리버테리아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조그만 소책자인데 30만 부에서 지금 40만 부가 팔리고 있다 그래요. 40만 부가 다는 아주 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잘 팔리는 책인데 요즘 책 안 보는 시대 이 테크노 리버테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한국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이테크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자유주의, 미국의 보수 쪽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원리주의에다가 실리콘밸리의 하이테크 지상주의 합쳐져 갖고 하이테크 자유지상주의인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한 수학이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스마트한 수학이 정부를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든가 인간 유전자 게놈 편집 기술을 통해서 인류는 불멸을 얻을 수 있고 만물을 지배하는 호모데우스, 신적인 존재,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가 될 수 있다고 확신도 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어떤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또한 국가와 같은 중앙집권적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암호화폐, 암호 기술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고 또 암호 자산으로 모든 신용 결제가 가능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종착역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개인을 국가의 굴레에서 해방시킨다는 극단적 무정부주의 크립토 애너키즘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물론 너무 앞서가는 거겠지만 트럼프 2.0을 저는 이렇게 보여요. 트럼프 입장은 이 비트코인 곱하기 달러화 곱하기 테슬라라고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만 달러 가지 않습니까? 이 가상화폐 가요. 그다음에 달러화가 이제 강세로 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엔화가 뚝 떨어지고 있고 한국도 지금 1,400원을 달러당 1,400원이 넘어가고 있고 달러 강세라고 하는 세계 강대국에서 모습을 끌고 나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테슬라예요.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조언을 하게 돼요. 모든 정책이 이제 많이 들을 겁니다. 얘기를. 테슬라 가격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트럼프 2.0을 상징하는 세 가지 일이다. 봤을 때 이 책에서 테크노 리버테리아라고 하는 책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를 꼽고 있어요. 물론 너무 과장될 수 있지만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여하튼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론 머스크가
오면서 트럼프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봤을 때 테크노 리버테리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경각심을 주는 책으로서 지금 많이 봐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쪽과 또 다른 쪽.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밝은 쪽을 키우고 그림자를 낮추게 되는, 작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야 되겠죠. 자, 키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키스티는 데이터의 조사, 분석, 평가와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국가 중추기관입니다. 그래서 키스티는 국가의 데이터 랩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랩의 역할을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AI 시대에 맞아서 키스티 이제는 국가 전략을 이끄는 디지털 싱크탱크로서 거듭나야 될 뿐만 아니라 AI가 경제로 나가게 하는,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게 하는 초대형 데이터 플랜트가 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챗GPT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챗GPT로 AI를 다시 한번 정의해달라 그랬더니 훨씬 더 우리가 브렉스루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 시기에 와 있다. 우리들은 on the edge of, 그렇죠? 바로 그 끝선상에 와 있다. 브렉스루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AI의 대진보에 대해서 너는 훨씬 더 재미나는 것은 뭘 찾아가겠느냐. 오히려 챗GPT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그 AI와 노벨상과 그다음 오픈 사이언스의 그걸 꿰는 하나 맥락을 훑어보고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AI와 깊은 인연이 있는 우리 각재현 교수님께서 2025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리고 AI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오픈 사이언스가 AI의 잠재력을 높이고 더불어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조 강연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2024 연구 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 그리고 2024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2024년 연구 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이 있겠는데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는 이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이죠. 데이터온을 통해서 제공되는 데이터, 그리고 개인이 보유한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분석 활용 사례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1팀,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2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 2팀으로 총 5팀에게 표창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자, 그러면 시상에 앞서서 이번 대회 의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한 소개를 키스티 연구데이터 공유센터 임형준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데이터 공유센터 센터장 임형준입니다. 오늘 2024 미래연구정보 포럼에서 연구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를 시상식에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연구데이터 경진대회 소개에 앞서서 현재 그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온을 2020년 1월부터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약 국내외 294만 건의 데이터셋과 그다음에 국내외 23개 기관을 연계해서 연구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구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한
제도적, 기술적, 그다음 문화적 요소가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작년부터 국가 연구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즉 연구 데이터 법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연구 데이터 제공자와 활용자 간의 중재 역할을 위해서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적 요소가 있는데, 그 문화적 요소에 가장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이번에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구 데이터 관련된 인식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해마다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연구 데이터 인식들이 좋아지는 걸로 판단이 나는데, 올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기존에는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달라고 이제 얘기만 했을 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공을 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올해 설문조사를 보니까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이었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를 단순히 활용 사례만 발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에 대해서 경험을 쌓고 이 연구자들이 다시 연구 데이터를 생산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있는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연구 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9월 24일 날 최종 발표를 통해서 5개 수상 팀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기준과 시상 내역들은 저희가 서면 심사와 그 다음에 최종 발표 평가를 통해서 최종 5개 팀을 선정을 하였고요. 평가 지표는 연구 데이터를 분석 활용한 창의성과 우수성, 효과성 세 가지 측면에 총 100점을 기준으로 하였고, 시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5개 팀이 총 500만 원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한 팀, 상금 200만 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이 수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수상은 2팀이고 각 상금 100만 원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장려상 두 팀은 각 상금 50만 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이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5개 팀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최우수상은 딥러닝 기반의 반려동물 피부 질환 자가 진단 서비스인데요. 이건 이제 AI와 그 다음에 의료 반려동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결과를 낸 거기 때문에 창의성과 그 다음에 결과를 낸 우수성들이 인정이 돼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우수상과 장려상 부분에서도 제조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과 그 다음에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연관을 지은 LLM 기술들을 활용한 내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백내장 예측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전방 시정 예측들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공항에서만 쓰던 이런 시정 예측들이 일반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역까지 확대되어 있는 데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 올해 2024년 연구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진대회 수상하신 5팀들은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수상하셔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형준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 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문화적 요소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2024 연구 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 그러면 시상식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시상하겠는데요. 시상에는 바쁜 일정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장관님을 대신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최광남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대망의 최우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팀을 호명하겠습니다. 둘둘즈 팀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연구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장관상입니다. 먼저 김황민님, 상장 둘둘즈 김황민. 위는 2024 연구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장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계속해서 시상합니다. 상장 둘둘즈 박세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둘둘즈 황성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에 빛나는 우리 영광의 수상팀 정면 바라보시고 기념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반려동물 피부질환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연구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밝게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최강남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영식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호명하겠습니다. 우수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두 팀입니다. 크로이스팀 김해 대청 사나이팀 축하드립니다. 크로이스팀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무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팀 대표가 대표 수상하겠습니다. 상장 크로이스 김명수, 이재형. 위는 2024 연구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고요. 꽃다발이 함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상입니다. 네, 우리 크로이스팀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양질의 연구 데이터로 대중소 제조기업의 현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김해 대청 사나이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우수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입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김해 대청 사나이 강용훈, 이성현, 정재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수상 보드가 전달되고 있고요. 기념 촬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LLM을 활용한 연구 데이터 내 이미지 분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팀 축하드리며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영식 이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 시상이 있겠고요. 원장님을 대신해서 최강남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려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 두 팀입니다. VCH 2팀
장원영, 카리나, 서륜팀 축하드립니다. 먼저 VCHA 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2024 연구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려상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VCH 김재노 위는 2024 연구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함께 상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상장 VCH 김희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이 떨어졌는데요. 네, 상장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상장 VCH 이명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의 꽃다발 함께 전달하면서 기념 촬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카메라와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백내장 예측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밝게 웃어주시고요. 힘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팀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장원영, 카리나, 서륜팀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장려상에 빛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입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장원영, 카리나, 서륜팀 송섬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상합니다. 상장 장원영, 카리나, 서륜팀 신봉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장원영, 카리나, 서륜팀 정하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상장과 함께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연구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 네, 연구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축하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개별 촬영에 이어서 저희 단체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수상팀들 2024 연구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 수상팀들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상에 수고해주신 김영식 이사장님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셔서 함께 기념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수상팀들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상장과 함께 무대로 힘차게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미래 연구 정보 포럼 연구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 수상자 우리 영광의 주인공들을 한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연구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서 연구자 간의 협력과 교류도 활성화가 될 거고요. 더 나은 디지털 연구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종 5팀의 수상작은 추후에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온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또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주인공들 여러분 앞에 있는데요. 자, 오늘의 뜻깊은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정면에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밝게 웃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네, 진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상에 수고해주신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2024 연구 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 시상을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2024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는 이 인공지능의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래연구 정보포럼에서는 대상 한 팀 그리고 최우수상 한 팀을 시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시상에 앞서서 이 경진대회의 의의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키스티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연구단 인공지능 데이터 연구팀의 최명석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티 인공지능 데이터 연구팀 최명석입니다.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수상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는 AI 데이터 기반의 과학사회적 문제 해결과 DNA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회도서관, 대전광역시 해양경찰청, 대전중구청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시상 내역으로는 문제 발굴 부분에 있어서 우수 문제 발굴상 3인, 그리고 문제 해결 부분에 있어서 각 문제별로 우수한 모델을 개발한 팀에게 주어지는 우수 문제 해결상과 그리고 최종 발표 평가에서 전문가 평가 결과 상위 5팀에게 주어지는 특별상 5팀의 시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진행 현황입니다. 먼저 저희는 7월 10일에 대회 공고를 하였고요. 우선 문제 발굴 단계에서 지자체 또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서 안고 있는 다양한 과학사회적 문제를 발굴하여 최종적으로는 6개의 문제를 발굴하였고요. 이후 이어진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각 문제별로 참가 신청을 받고 2개월간의 모델 개발 기간을 거쳤으며 접수된 결과에 대해서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시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문제 발굴 부분의 경우 자유 주제에 대해서 15문제가 접수되어 3문제의 자유지적 문제를 선정하였고요. 문제 해결 부분에 있어서는 124개 팀이 참여하여 최종 43개 팀이 결과를 제출하였고요. 이 제출된 결과에 대해서 선정을 거쳐서 최종 중복된 2팀을 포함하여 8개 팀이 최종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상자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제 발굴 부문의 경우 인하이텐의 박소희님께서 김 이미지에 나타나는 이물질 검출 문제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고, 신우택시의 황희식님께서 대전 시내택시의 이동 경로 추천을 위한 문제를 제안해 주셨으며, 키스트의 김우중님께서 키스트 서울 본원이 위치한 월곡 부근의 교통 혼잡도 해결 문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정책 지적 문제로서 대전 중구청에서 성심당 방문객의 이동 경로 및 소비 패턴 분석을 위한 문제를 제안해 주셨고요. 해양경찰청에서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어선의 선종 식별 문제를 제안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 회의록 기반의 체포 서비스 문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문제 해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주어진 6개의 문제별로 각 참가자가 참가 신청하여 모델 개발을 수행하였는데요. 먼저 각 문제별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팀에게 우수 문제 해결상 5팀이 선정되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발표 평가를 거쳐서 전문가 평가의 결과 상위 5개 팀에 주어지는 특별상 5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시상하게 되는 대상으로는 서울대 중공마팀에서 지금 오타가 살짝 있었는데요. 중공마팀에서 해양경찰청의 어선 선종 식절 문제에 대한 모델을 제안해 주셨고요. 이후 이 모델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에서 서해상에 나타나는 불법 어선의 식별을 위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천대 인베드팀의 경우에는 김 이미지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이물질을 식별하는 문제에 대한 모델을 제안해 주셨고요. 이후 마찬가지로 인하이텐에서 이러한 모델에 대한 활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이외에도 총 8개 팀의 모델이 선정되었고, 해당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화, 표준화, 그리고 재현성 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 작업을 거친 이후에 키스티 AI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한 문제 제안자 쪽에도 전달이 되어 활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데이터 AI 기반 분석 경진대회 수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명석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2024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시상식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에는 국회의장님을 대신해서 키스티 과학기술 디지털 융합본부 이형로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형로 본부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대상 국회의장상 수상팀을 호명하겠습니다. 중꺾마팀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대상 국회의장상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팀명 중꺾마 서울대학교 김종환 AB180 박정섭 위는 2024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회의장 우원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중꺾마 팀에게는 상금 400만 원이 부상으로 전달이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전해주셨는데요. 2024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연계 대상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에 수고해 주신 이형로 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이사장님 다시 한번 시상을 위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2024)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최우수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입니다. 수상팀은 엠베드 팀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상합니다. 상장 팀명 엠베드 인천대학교 김정현, 조항재 위는 2024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대 가운데로 모셔서 기념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면 바라보시고 밝게 웃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단체 촬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무대에 자리해 주시고요. 이형로 본부장님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상팀도 함께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정면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양한 사회 과학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영광의 수상자들입니다. 밝게 웃어주십시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에 수고해 주신 이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상식까지 오전 공식 프로그램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은 지금부터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점심 식사 내빈 여러분과 강연자분들은 저희가 중회의실 4로 모시고요. 우리 포럼 참가자분들께서는 현재 이곳 대회의실 1에서 점심 식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면 스태프들이 저희가 식사를 가져다 드릴 예정이고요. 식사를 마치시고 나면 자리에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이후에 오후 1시부터는 다채로운 기술 강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자면 이 생성형 AI를 주제로 하는 트랙 1은 바로 이곳 대회의실 1이고요. 그리고 오픈 사이언스를 주제로 하는 트랙 2는 바로 옆 중회의실 3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키스트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께서도 원하시는 채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후 강연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하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